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벌써 햇살이 내리쬐고 있는데요. 오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어제보다 4도가량 오르면서요. 정말 말 그대로 한여름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대기의 질은 전체적으로 좀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낮 동안 자외선 차단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 강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또 오존 농도도 높게 나타나겠네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초중고등학교 급식비 단가 지원이 좀 부족하다라는 또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또 의견이 제기되었는데요. 원주시의회 차원에서 이와 관련된 이 건의안이 또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또 횡성군민 한마음 걷기 대회가 지난 주말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원주시가 자동차 정기검사와 또 의무보험 가입 독려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의 규모가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고용행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강원도 내 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4분기보다 238억 원가량 증가한 1,04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온라인 통계가 시작된 2009년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처음으로 1,000억 원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원주와 횡성의 현안들을 위해서 양시 자체가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원주와 횡성은 원주 횡성 공동 현안 추진 업무 협약식이 오늘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 원주 공항의 기능 강화, 군용기 소음의 공동 대응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해서 상호 협력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 모든 학교가 7월 1일부터 대면 수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단계적으로 등교를 확대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교육청은 등교 후 교내 감염이 발생하거나 또 지역 확산 상황이 악화될 경우엔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해서 학사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를 비롯해서 도내 초중고등학교의 급식비 지원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급식비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겠는데요. 최근에 원주시의회에서도 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 건의안이 채택되었고 이것이 또 전달되었습니다. 이 건의안의 내용 또 앞으로 급식비 지원이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이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수 원주시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조상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강원도내학교 급식비 지원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또 원주시의회에서 제기가 되었고요. 네. 건의안이 이제 채택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만 이 건의안을 처음에 또 의원님이 좀 제안을 한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좀 개요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 급식 예산이 어느 정도이고요. 뭐 급식 단가라든지 좀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이제 2021년 우리 강원도의 급식 예산은 665억 원입니다. 네. 이제 분담률은 도교육청에서 20% 그리고 강원도에서 40%, 기초시군에서 40%로 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학교 학생 1인당 급식 단가를 좀 보면 학교 규모와 위치 등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도내 학교 학생 1인당 급식 단가는 초등학생이 2,293원이고요. 네. 중학생이 2,753원, 그리고 고등학생은 2,852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금액으로 이제 식사가 다 이제 제공되는 거죠. 네네. 현재 뭐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이제 무상급식이 이제 실현되고 있으니까요. 네. 예,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은 낮은 편이라고요? 제가 이제 좀 파악을 해보니까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식품비 단가를 기준으로 강원도보다 낮은 곳은
27곳뿐이었는데요. 이는 이제 올해만의 순위가 아니라 무상급식이 2012년도부터 이제 강원도는 실시가 됐는데 네. 무상급식이 실시된 이후 강원도가 계속 전국 그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이제 조사되었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이제 서울과 비교를 해보면 서울은 초등학생이 3,179원, 중학생이 3,412원, 고등학생이 3,589원 이렇게 파악이 되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로 비교를 해보면 서울보다 강원도 학생이 한 28% 정도 낮고요. 네. 그러니까 초중고를 다 따져서라도 평균 서울보다 강원도 그 식품비 단가가 23% 정도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예. 좀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차이가 있군요. 네네. 근데 이런 또 시각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서울 같은 경우는요, 뭐 자체 네네. 농산물 생산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유통 네네. 과정도 더 많을 것이고, 좀 더 아무래도 그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급식비도 더 이제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먼지를 비롯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 자체 그 농산물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좀 보충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시도에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그 지원도 하고 있는데요. 예. 그거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전국 그 17개 시도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가 물가가 좀 식품이 좀 저렴해서 예를 들면 저렴해서 덜 지원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요. 네. 올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올해 그 물가 정보원에 보면 강원도 식품비가 16%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급식비는 5% 인상을 했습니다. 그럼 네. 전년도보다 식품비가 16% 인상을 했으면 급식비도 16% 인상을 해줘야지 전년도 수준이 되는 상황인데 최소한 물가만큼이라도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물가 인상률만큼이라도 인상을 해줘야지 기존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마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면 아무래도 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은 이 네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급식비 네네. 뭐 1인당 급식비로 보기에는 정말 사용하지 못하는 좀 예산이 그대로 좀 뭐 작년 올해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 온라인 수업이 이제 하고 하면서 그 급식 꾸러미를 구성을 해가지고 네. 그 학생들 가정으로 다 보내졌었고요. 그럼에도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급식비 미사용에 대한 부분이 한 30억 정도가 원주 같은 경우는 또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요. 그러니까 좀 작년 올해만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우리 같은 이제 네네.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인데, 자 아무튼 뭐 급식비 단가가 낮았을 때 뭐 실제로 이 급식의 또 질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좀 이게 뭐 실제로 좀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급식비가 낮으면 급식의 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다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식단 구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학생들이야 차려진 밥상 그냥 먹는 거지만 사실 예. 식단을 구성하는데 가장 큰 기준이 단가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 학교 급식비 지원을 좀 확대하자 이런 건의안이 오늘시 의회 차원에서 이제 채택이 되었고 이 네네. 건의안이 이제 전달이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디에 그 전달이 되었고요. 또 건의안 내용은 어떤 것들을 담고 있습니까? 지난 이제 4월에 그 전체의원 찬성으로 건의문이 채택이 되었고요. 이제 건의문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단을 좀 제공하자 하는 취지로 제안을 하였고요. 네. 도교육청과 도의회와 그리고 국회의원님께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도교육청, 도의회. 네. 결국 이제 그 분담률이 도교육청 20%, 강원도가 40%, 기초지자체는 40%거든요. 그럼 이 네네. 단가 결정하는 주 키는 뭐 교육청이 지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이제 주로 이 부분들의 그 의견을 또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제 급식비 분담률은 이제 매년 11월 정도에 당초 예산을 이제 편성하기 위해서
도와 교육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할 결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결정된 분담률에 따라 도교육청 예산을 이제 편성하고 강원도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받게 되는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도와 도교육청이 일단은 현재 2대 4입니다만은 이것을 양 기구가 이제 협의를 하고 또 이것이 예산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결국 이제 해당 그 기구와 또 의회 차원의 이제 도의회가 또 이제 키를 쥐고 있군요. 결국 이제 두 네네. 기관의 예산 뭐 확정을 해준 것이 또 이제 의회니까요. 좀 의견 네네. 교류가 좀 이루어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5월 24일인가요? 예. 그날 이제 도교육청을 방문을 하였고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 담당하는 곳이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방문했고 민병희 교육감은 직접 뵙고 의견을 좀 나눈 상황입니다. 네. 민병희 사실 교육감의 가장 큰 공약 두 가지가 고교 평준화였고 또 돈 안 드는 교육이어서 사실 무상급식도 강원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가 되었습니다. 그게 네. 바로 강원도였고요. 이제 그런 급식비 인상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의견을 서로가 같이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제 예. 예산이기 때문에 급식비 인상으로 인해서 더 필요한 교육 사업들이 혹시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아니면 또한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의견을 나눴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취지는 분명히 이제 공감을 하나. 네, 자, 그리고 네. 재정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저도 충분히 그 네, 워딩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예.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이라는 건 풍선과 같습니다. 어디에 더 중요성과 필요성을 두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강원도민 중에 아이들한테 양질의 식단을 제공하는데 예산을 아까워할 도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0월 11일쯤 되면은 예산이 또 확정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또 그러면은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또 논의가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네, 바로 네. 이제 그 논의가 시작돼야 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움직임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도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어서 도의원님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급식비가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한 안타까움을 모두가 다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급식비가 한꺼번에 대폭 인상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전국 평균은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데 그 몇백 원 차이일 거 아닙니까? 네네. 한 3, 400원 또 아니면 많이 올려도 이제 4, 500원 정도일 텐데 이게 급식의 어떤 그 재료라든지 퀄리티 금방 눈에 띄게 네. 바뀔 수 있을까요? 이제 음식이 조리되면 시각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네. 우리가 급식비 4,500원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냉동식품을 사용할 걸 냉장식품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재료 자체가 아무래도 신선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사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침을 굶고 가는 아이들이 굉장히 자이든 타이든 많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나 이런 발육의 성장에 가장 큰 건 급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식품비는 당연히 저는 인상이 돼야 된다고 예,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좀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보면은 이 급식의 질이 정말 잘 나와서 좀 화제가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맞습니다. 그 영양사 네네. 선생님인지도 그만큼 많이 발품을 팔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근데 네네. 그런 그 화제가 되는 학교 급식비가 뭐 많이 나오냐 보면은 뭐 어차피 다 이제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로 맞추는 거거든요. 자, 결국은 급식비 어떤 그 예산 지원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이 영양사 선생님이라든지 또 어떤 급식을 담당하는 우리 그 전체 직원들 이분들의 어떤 그 인식 또 그만큼 얼마만큼 발품을 파느냐 또 이런 그 인적 자원의 확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요? 아니, 제 일선에서 네. 식단을 구성하는 건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신데요. 네. 이제 학교 급식 지원 센터를 통해서 식단 구성이나 단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 안에서 이제
그 대로를 선정을 하고 이러고 계시는 건데요. 영양사 선생님들이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단가가 타 지역보다 저렴한 그 낮게 책정된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그래도 그 영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하게 고생을 하고 계시다라는 걸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그 급식비를 가지고서 최대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또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튼 뭐 예산이 이제 11월에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 이전에 이제 두세 달 동안에 이제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가시적인 네, 네. 성과 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조상수 원주시 의원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지난 주말이죠. 횡성에서 한마음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상당수의 또 국민들 밑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그 분위기 어땠는지 또 행사 취지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주말에 횡성군에서 한마음 걷기 대회가 열렸군요. 네, 저번 주 토요일 5일이었습니다. 횡성군 종합운동장에서 한마음 걷기 대회가 개최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강원도민일보가 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다짐하는 취지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횡성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본부와 함께 지역경제 회생과 가족, 직장, 동호인 간의 우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가족분들이었고요. 친구분들과 직장 동료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날 걷기 코스는 횡성운동장에서 출발해서 섬강변을 따라 내지리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운동장으로 돌아오는 5km 정도의 구간이었습니다. 횡성군은 온열 체크와 손소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서명부를 작성했는데요. 코로나의 확산세가 무색하게 정말 많은 국민들이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비수도권의 야외 행사 방역수칙에 따라서 선착순 499명의 참가자를 받을 생각이었고 주최 측도 그 사람도 채우지 못할까 많은 걱정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당일 현장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운동장 안에서 번호표를 받은 국민들의 수보다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국민들의 수가 더욱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장의 소리 강원도민일보 허만성 지사장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22회 횡성 국민 걷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횡성 군민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서 군민 화합과 그리고 그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활동들을 못 하시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잠시나마 코로나를 잊고 여기 와서 그래도 좀 마음을 좀 덜고 또 군민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499명을 선착순으로 저희가 했는데 의외로다가 걷기에 대한 열기가 높아가지고 오늘 그 행사장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밖에 계신 분들이 약 한 500명 정도 계셨어요. 저희 의지와 어떤 그 군민들이 그 관심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신 분들 중에서 절반은 참여하고 절반은 또 참여하지 못하고 이 주최 측도 또 이 주민들도 참 많이 안타까울 것 같았습니다만은 참여하신 분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날씨가 선선했던 탓인지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축제여서인지 조금은 들떠있는 분위기였습니다. 걷기 대회 특성상 달리기 대회와 다르게 다닥다닥 붙어서 걷게 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안전요원들의 통제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걷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함께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좋고 쾌적한 걷기 환경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코스의 거리 자체가 부담이 되는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부담 없이 즐기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주최 측 사회자는 달리기 대회가 아니니 경쟁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강조를 거듭했고요. 그래서인지 부상자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나서는 모든 참여 인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했고요. 지역 내 각급 기관 단체와 기업에서 협찬한 세탁기, TV, 자전거, 한우 세트 등의 풍성한 선물을 추첨하는 시간도 가져 국민들에게 알차고 즐거운 대회가 되었습니다. 대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걸으면은 건강에도 좋고 뭐 군수님 말씀대로 뭐 저기 병원 가는 게 적어지고 뭐 어쨌든 좋은 취지니까 걸을 시간이 없죠. 거의 다 10보 이상은 다 차 타는 거 아니에요? 우선 건강 걷기 대회니까 평소에 걷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회에 처음 참석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해서도 왔고요. 일단 오늘 하루 이렇게 다른 데서 걷지 않고 이런 데 같이 참여해서 걸으려고 왔어요. 걷는 거 좋아해요. 일찍 왔어요. 7시에 출발했어요. 저 안에 못 들어갈까 봐. 7시에 출발해서 밥도 안 먹고 와서 번호표 받고 가서 해장국 사 먹고 왔어요. 네, 많이들 답답해하시고 또 이런 행사 그만큼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은 지금 야외에서는 이 마스크를 쓰지 않도록 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런 제한도 현재 또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올 가을쯤서부터는 최소한 이런 야외 활동만큼은 큰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한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시가 자동차 소유자들의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요.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또 의무보험의 가입 통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의 박건호 검사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 박건호 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 자동차 정기검사 또 의무보험 뭐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원주시가 이번 달과 다음 달 두 달간 이 자동차 정기검사 이행 또 의무보험 가입 통리 나선다고 이제 했어요. 먼저 그 취지가 어떤 겁니까? 한마디로 원주 시민의 그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정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은 현재 본인 차량 상태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 정비 불량에 따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차량 사고 시 피해에 대한 보험금 배상을 받기가 어려워 가해자와 민형사상 소송을 등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네, 자 이게 그래서 강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지금 강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정기 검사와 의무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은 분들 뭐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현재 이제 원주시는 지난 5년간 한 해 평균 6,000대씩 그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2020년 한 해 원주시 차량 등록 대수가 총 18만 대 중 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 차량이 전체의 3%, 약 6,000대이고요. 네.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 차량이 전체의 2%, 약 4,000대로 추산됩니다. 이 의무보험하고 정기검사 이행하지 않는 분들 좀 약간 중복되는 분들도 상당수 계실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 비율이 아주 낮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 자동차 정기검사 같은 경우 이제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사실 좀 바빠서 깜빡 잊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간이 어떻게 되죠? 이제 정기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종이나 따라서 연식에 따라 약간씩 틀리는데요. 통상 이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자동차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통상 이제 가장 많이 보유한 승용차의 경우 신차 구입 시 4년이 된 시점부터 검사를 받기 시작해 매 2년마다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소유한 그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만료일 전후 31일 안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예. 그럼 이게 그 연락이 오는 겁니까? 보통 이제 그 본인이 등록증으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참고로 그 정기검사 만료일은 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편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통지가 온 것을 예, 저희 기억이 시에서도 나고요. 사전에 우편으로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만 잘 챙기시면은 예. 깜빡 잊고 지냈다라고 하기엔 좀 약간 예. 핑계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그럼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거죠?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그 정기 검사를 늦게 하거나 6개월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지연된 기간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차종에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네. 한 통계에 따르면 통상 운전자의 50% 정도는 일상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기 검사를 받음으로써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를 알고 관리할 수 있어 정비 불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OECD 가입국 중 대다수 국가에서 그 자동차 검사에 국가가 개입하거나 개인에게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2년이 돼가는 것 같은데 예. 오늘 방송 끝나고 한번 체크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이 자동차 의무보험 이건 정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떤 분리기 있죠?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법에 따라 미가입 일수와 그 용도에 따라 최소 15,000에서 최대 23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유의 그 통상 승용차의 경우 보험 만기일로부터 미가입 일수 10일까지는 15,000원이고요. 10일 초과 시 매 하루마다 6,000원씩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네. 또한 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것이 아까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저희가 그 독려하는 기간 또 그 취지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도 방송 끝나고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도 예, 역시 예. 그 취지에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은 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오늘 이렇게 정리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시 차량 등록사업소의 박건우 검사팀장이었습니다.